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DS님, 그 다음에 혜윤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광릉한샘 기숙학원 그리고 대성마이맥에서 인터넷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 마스터팀 네, 마스터팀 국어 강사 신한종입니다. 네, 저는 영어 강사 이상인입니다. 네, 저는 수학 강사 홍창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경찰대, 그 다음에 육사, 공사, 해사, 국간사를 좀 순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딱 수요자들에게 맞는 그런 어떤 라이브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준서님, 복부이님 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경찰대 모집 요강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죠? 올해 입시를 한번 살펴보면 경찰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올 컷입니다.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겠죠? 1차 시험을 합격을 한 상태로 무슨 우선 선발이 있는 게 아니죠. 사관학교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냥 끝까지 1차 붙고 나서 면접 체력 전형 응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한 결격이 없으면 수능까지 봐서 최종 합격자를 선별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경찰대 입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점은 1차 시험 200점, 그 다음 면접과 체력을 합쳐서 150점, 그 다음 내신 150점, 그 다음 수능 500점 해서 총 1000점으로 배점을 반영을 해요. 여기서 뭐가 제일 크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냉정하게 마지막까지 가면은 수능이죠. 1000점 만점에 500점이 경찰대 최종 전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의 중요성이 커요. 근데 이따가 자세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1차 시험을 넘어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말씀드렸던 배점으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별했고 수능을 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최종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도 최종까지 가게 되면은 경찰대 경쟁률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세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덜 나왔다. 내가 예상했던 커트라인보다는 조금 덜 나왔다. 이런 친구들이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끝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분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이상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대학의 경쟁률 흐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상인 선생님께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찰대 경쟁률은 경찰대가 갖는 어떤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경쟁률이 계속 높게 나왔었어요. 다른 3개 사관학교에 비해서는 경찰대 높게 나왔고, 그 이유는 사실은 허수 지원자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뭐 의치대나 뭐 한의대나 이런 준비하는 학생들이 뭐 학원에 의해서 어떤 뭐 강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시험을 볼 땐 그래도 내가 보는데 뭐 수학도 내가 제일 높은데 내가 경찰대를 좀 쓰는 게 낫지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2017년도에 경찰대 지원율이 가장 피크를 찍어요. 이때가 아마 113.6대1, 그래서 가장 최고의 경쟁률을 잡게 되는데, 그 이유도 아마 이때가 사실은 그런 재종 학원들에서 가장 많은 허수 지원자들을 이렇게 지원시킬 때 그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100대1이 넘었네요. 네, 100대1이 넘었죠. 113.6대1이에요. 이게 아마 영상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자막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네, 그렇게 됐고, 2020년에는 경찰대에서 약간 변화를 주죠. 네, 경찰대 개혁 방안이 발표가 돼요. 이 경찰대 개혁 방안의 주요 골자는 혜택을 축소하는 거였죠. 경찰대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혜택을 축소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가 가야 되고, 컸죠. 군대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숙사 생활도 안 하게 되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정원도 50명으로 줄이게 됐어요. 이랬더니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죠. 경쟁률이 경찰대는 47.5대1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23년도입니다. 23년도. 네. 떨어졌는데, 근데 사실 경찰대는 50명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을까? 21학년도가 되겠죠? 네. 작년에는 경찰대가 84.7대1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대 인기는 여전히 높다. 식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떤 92.4대 1 정도로 아주 높은 어떤 그런 경쟁률 자체를 보이고 있죠. 이 이유는 50명으로 줄었는데도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까? 여학생들의 지원이 상당히 더 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여학생은 아무래도 더 유리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학생이 그 전에까지는 100명 정원이었을 때까지는 10명의 어떤 그런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인원이 제한이 폐지가 되면서 사실 뭐 혜택이 줄었다고 해서 여학생들이 받는 직접적인 혜택이 어떤 그런 축소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에게 문이 더 넓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지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좀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찰대가 올 컷으로 바뀐 거죠. 남녀 비율을 정해놨던 걸 이제는 그냥 성적순 남녀 구분 없이 올 컷,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학생들에게는 유리해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남학생들은 어떡합니까? 남학생들에게는 좀 불리해진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정확히 너무 많이 줄었죠. 남학생들이 뚫기가 정말 힘들어졌다. 이렇게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제 마스터팀의 얼굴을 담당하시는 홍창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쟁률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1차 시험에는 뭐가 있다? 합격자 배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1차 시험이 아까 보여드렸던 92.4대 1은 아닌 거예요. 1차 시험은 그보다는 경쟁률이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50명만 합격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네. 그러니까는 뭐 모든 경찰대뿐만이 아니라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1차 시험 합격을 한 배수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경쟁률을 얘기할 때는 정원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경쟁률이 92.4대 1이라고 아까 이상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22학년도 경쟁률이 92.4대 1은 50명을 뽑았을 때 그 경쟁률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1차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배수는 6배수니까 경찰대는 300명이에요. 그럼 300대 안에만 들면 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92.4대 1이 아니라 13.5대 1로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대는 1차를 합격하긴 게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질 경쟁률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낮아지는 추세인 게 맞는 거죠. 6배수로 따지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차를 붙고 나면 보통은 학생들이 극상위권 친구들이 경찰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과 자원들은 뭐 의대, 그 다음에 치대, 수의대, 약대까지 이제 올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라서 실제 면접 보러 오는 학생들 이런 2차 경쟁률을 따져보고 보면 그때는 아마 추정치긴 하지만 한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차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6배수를 늘려서도 13.5대 1까지 나오긴 하지만 실질 경쟁률은 좀 낮아진다, 많이. 그래서 1차를 붙는 게 가장 힘들고 그게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물반 고기반 약간 과장해서 물반 고기반의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대 입시는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 시험 컷을 컷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쵸. 매년 난이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경쟁률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러기 때문에 컷이 매년 똑같은 건 아니죠. 수능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컷이다 보니까 1차 시험 컷은 올해 220점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점수가 232점 정도에서 형성이 됐거든요. 1차 시험 합격자 평균이. 네, 그렇다면 커트라인은 220점대 초반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경찰대도 이제 모수가 많이 확보되는 시험은 아니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추정치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경찰사관학교 입시 그러면 또 학교장 추천, 그죠? 이게 원래는 꽃이죠. 경찰대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경찰대는 학교장 추천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장 추천이 되게 좋은 건데 경찰대는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죠? 이게 어차피 대입 자체가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그 다음에 사실 경찰대나 사관학교야말로 좀 검증된 인재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학교들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는 도입을 검토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경찰대에서 학교장 추천이 과연 그런 부분들을, 사관학교는 정말 어떤 군인의 어떤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을 정말 아예 정말 처음부터 꿈꾸고 이렇게 크는 학생들이 있는데,
경찰대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들은 들어서 경찰대에서는 학교장 추천이 좀 약간 악용될 소지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자, 어쨌든 이 학교장 추천이라는 제도는 아직은 경찰대에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죠. 경찰대 내신 한 몇 등급까지 지원 가능하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럼 경찰대 내신의 실제 반영 비율, 이 얘기를 한번 우리 홍창호 쌤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경찰대는 이제 다른 이제 육사, 육해공, 간사처럼 우선 선발 제도가 없이 수능까지 다 가게 되죠. 그러니까 수능까지 다 가게 되고 총 10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1000점 만점에서 실제 이제 15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150점 만점 중에 15점은 출결이에요. 그리고 교과는 135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1등급인 학생들이 135점을 다 이제 만점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제 내신이 뭐 5등급 정도를 예를 들면 5등급 정도가 12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선은 경찰대에 오는 학생들은 내신 등급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는 상위권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의 반영 비율이 어쨌든 1000점 만점에 135점이 이제 교과고 그 교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뭐 등급별로 뭐 보통은 뭐 1등급에서 뭐 2.5점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뭐 4, 5등급, 5, 6등급 되는 학생들은 이 극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내신에서 불리한 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1차에서 그만큼 더 많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내신이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좋은 거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여기에 경찰대 오는 학생들은 1, 2등급, 최소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5등급 정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수학에서 안 그러면 뭐 국어에서 보통은 점수를 한 두세 문제씩 더 맞아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1등급하고 5등급의 차이가 1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뭐 사실 이 모집 요강의 흐름 자체는 경찰대가 그동안 많은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사관학교들이 좀 이런저런 시도를 했던 거에 비해서 경찰대는 시도가 적었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모집 요강도 큰 틀에서는 유사할 거로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결국에는 1차 시험의 변화. 이제 올해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국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경찰대 1차 시험 국어의 꽃은 문법이다. 뭐 지금 친구들에게는 엄매라고 해야 알아듣겠죠. 이 문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엄매를 그대로 출제를 해버리면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에게 역차별이 되겠죠. 차별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의 기본적인 방침들이 좀 있었어요. 이건 사관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매 화작을 아예 선택으로 둘 다 실시하든가 아예 빼버리든가 이 정도의 선택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경찰대가 한 선택은 화작과 엄매를 제외하는 것이었어요. 제외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학과 독서만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경찰대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어는 60분의 시험을 보죠. 근데 문제는 엄매가 실시될 때도 60분에 45문항이었는데 엄매는 그래도 바로바로 단답형으로 풀리잖아요. 사실 보기를 좀 읽어야 한다 하더라도 독서 문학보다는 뭐 지문을 읽고 푸는 건 아니죠. 알면 바로 풀고 모르면 틀리고 약간 이런 게 문법이잖아요. 그런데 문법이 빠졌는데 그 자리를 독서 문학으로 채우면서 60분은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올해 친구들에게는 시간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60분이라는 시간 동안 수능이 참고로 80분입니다. 근데 문항은 45문항. 그것도 문학과 독서로만. 그래서 이래버리면은 이 독서가 지금 6개 지문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문법이 출제되지 않은 대신에 문법 지문을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문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문법적 내용이 담긴 비문학, 독서 지문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년에 유지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어떤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존재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아마 경찰대가 이 문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평가 요소로서 활용해 왔다는 걸 감안한다면
문법 엄매를 넣지는 못하겠지만 비문학에 언어 지문을 넣을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6지문이었던 거죠. 대신에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합격자들의 평균적인 점수가 80점대에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대는 일단 시간, 문학과 독서에서의 빠른 판단과 독해, 빠른 독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언어 지문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다. 문법 지문이에요. 문법인데 비문학처럼 지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용어, 즉 엄매 선택자들이 매우 유리하죠. 그 지문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내년에도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에게 조금 유리한 면은 있겠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흐름의 변화죠. 그러면 어떻게 국어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얘기까지 그냥 제가 스트레이트로 해버리면 일단 그래요.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경찰대 입시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수능 같이 잡아야 돼요. 근데 수능 커리는 뭐 남의 거 타다가 어떤 사람 거 타다가 뭐 경찰 기출만 좀 뭐 어디 가서 수업 듣고 이게 괴리감이 장난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 수능만으로 되냐? 일단 난이도가 아예 경찰대는 일단 영어 수학생들이 말씀하실 부분이에요. 국어는 난이도에 엄청난 격차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45문항을 문학과 독서로만 출제하는 이런 실질적 차이들, 그 다음에 출제의 결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스타일, 약간의 차이들,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국어 공부에 대한 제언을 할 때 두 가지만 강조할게요. 첫 번째는요, 7월 말까지의 흐름을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다가 무슨 EBS 연계도 잘 안 되는 EBS를 공부하다가 대부분의 수능 커리를 타는 인강이나 단과는 그렇거든요. 4, 5월, 6월 이럴 때 이제 EBS 커리 막 나와요. 수능 특강, 문학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우리 공부에는 경찰대 1차에는 하등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7월 달까지 경찰대 1차 그리고 수능의 뼈대를 같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리를 타는 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7월 말까지의 흐름. 7월 달에 수능 준비하고 있는 애들은 시험이 넉 달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바로 비시험이에요. 그러면 그때 파이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묻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그냥 무너져버리는 게 경찰대 입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할게요. 7월 말까지의 흐름. 두 번째, 수능의 뼈대와 경찰대의 작은 차이까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학습. 그러니까 공부의 소스는 평가원 기출 플러스 경찰대 기출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좀 일관되게, 그러니까 뭐 수능에 쓸 수 있는 방법 따로, 경찰대 1차에 쓸 수 있는 방법 따로, 웃기는 거거든요. 국어는 국어입니다. 독해는 독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경찰대 1차 국어 공부의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어떤가요? 네, 경찰대 시험 가운데서 제가 생각하기에 뭐 수학도 어렵겠지만 가장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과목도 영어거든요. 사실 경찰대 영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어휘예요. 네. 그러니까 수능 정도 학생들이 막 수능 공부하다가 경찰대 준비하는 학생들의 어떤 얘기들을 들어보면 네, 어휘가 수능 어휘 정도, 심화 어휘 정도만 잡혀져 있어요. 이런 애들이 경찰대 시험을 딱 그 기출을 한번 풀어봐야지라고 푸는 순간 네,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휘가 수능 심화의 레벨을 한층 더 상회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휘를 정말 열심히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7월 달까지 지금 겨울 동안에 수능 심화 어휘를 다 끝내야 돼요. 정말 그냥 수능에서 이 정도 어휘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라는 어휘들까지도 다 기본적으로 끝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경찰대 심화 어휘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경찰대 어휘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막 뭐 궁금해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우리 카페 있죠. 우리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강회사가 바뀌어가면서 거기서 빠졌겠지만 제가 그 인강 사이트 개설이 되면 네 거기다가도 올려드릴 거예요. 기출어휘를 올려드릴 테니까 네 그 기출어휘를 한번 보시면서 이 정도까지는 외워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대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겨울 때까지 수능 심화의 독해력을 잡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대 같은 경우는 60분 동안 45문제가 다 독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괴리감들을 줄이기 위해선 그만큼의 어떤 수능 기반의 독해력을 잡은 다음에 이걸 응용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대 같은 경우는 수능이랑은 커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독해 방향, 출제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잡기 위해선 응용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지금 시기에 잡아야 될 건 어휘 진짜 무조건 열심히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독해력을 확실하게 잡아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수학 대비법 들어볼게요. 네, 수학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어처럼 수학이 문이과가 이제 정규 교과정이 통합되면서 이제 없어졌죠. 선택 과목이 문이과가 없어지고 선택 과목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경찰대는 문과만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작년에 입시 요강을 발표했었을 때는 확통으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의 그 문의와 그 다음에 이제 반발이 좀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미적이랑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거의 반 정도 가까이가 되는데 그 학생들은 그럼 학습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경찰대에 계속 요청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급히 올해 4월 달에 경찰대가 변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변경된 시험이 수원과 수투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2022학년도에서 수원 수투만 가지고 시험을 봤고요. 이건 아마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수능하고는 다릅니다. 25문제 8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능은 30문제 100분이잖아요. 그래서 25문제 80분이고 배점도 2점, 4점, 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우선은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세한 건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 난이도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과연? 이런 건데, 난이도는 우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나더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학의 난이도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수능 난이도도 훨씬 더 어렵고요. 계산도 훨씬 더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 그렇다고 경찰대 것만 뭐 별도로 공부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수학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기본기를 굉장히 깊게 물어본다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할 때는 수능 기반 베이스로 공부하되 이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떠한 이론에서 왔으며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원리가 뭔지 개념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런 개념 공부에 관련된 것들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실력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 정도?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경찰대 시험도 풀만하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거고, 방학 때 그런 거에 관련된 심한 내용들하고 기본기를 좀 준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대성마이맥으로 옮기니까 그때 이제 공부법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수학은 우선은 굉장히 경찰대는 깊이 있게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난이도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기본기부터 충실하게 달아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공부, 내년도 전망이랑 공부법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경찰대 입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1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를 좀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